일제강점기부터 옹기장이들이 모여 살아 옹기전마을이라 불렸다는 인천의 한 지역. 이곳에 70년 역사를 지닌 수도권 유일의 항아리 공장이 있다. 하루에 생산되는 항아리 수는 대략 1000개 정도.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다. 성수기 이제 장당 올 때하고 김장 1월 달서부터 이제 많이 나오지. 한 3, 4월까지. 건축 현장에 어울릴 법한 굴착기가 등장했다. 공장에는 몇 개의 흙언덕이 있다. 항아리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흙을 쌓아놓은 것이다. 어떤 흙으로 항아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항아리의 질이 달라지는 만큼 흙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쓴다. 비나 눈을 피하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평소엔 덮개로 꽁꽁 싸매둔다.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제 한 달이면 이게 다 없어져요. 흙은 성분 검사를 거친 것으로 이곳에선 입자가 곱고 색이 붉은 규사토를 사용하고 있다. 점포라고 얘기하지, 점포. 점포라고 하는데 이제 전라도에서 많이 올라와요. 여기 김제.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이 풀 가동된다. 그러다 보니 굴착기 역시 하루에도 수십 자리 공장 안팎을 오가는데 하루 10톤의 흙을 퍼나른다. 흙은 잘 때려 반죽해야 더 단단해진다. 전통 방식대로라면 일일이 점토를 손으로 치대가며 반죽하겠지만 이곳에선 기계를 사용한다. 떡을 치듯 이리저리 잘 치대서 차진 압축 점토를 만들게 된다. 쌓여있던 흙은 기계를 거쳐 지름 20cm, 길이 1m 정도의 원통형 흙덩어리로 태어난다. 예로부터 항아리가 장맛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어떤 흙을 사용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항아리 품질을 결정하는 데는 흙을 어떻게 반죽했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이것도 잘 못 빼면 안 돼요. 이게 진공이 잘 돼가지고 흙이 잘 익혀져야 저 항아리를 찍어야만은 안 깨지고 잘 되고 안 빼놔가지고 빠지면은 항아리 다 깨지고 없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 반죽이 엉성해지면 건조 과정이나 굽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생기기 쉽다. 반죽된 흙을 운반하는 이들은 항아리 모양을 만드는 제형 담당자들. 공장 내부에서 운반하는 일이라지만 무거운 흙덩어리를 나르는 이 일은 수월치 않다. 바퀴가 걸려 나아가지 않는 상황. 무거운 수레를 견뎌내며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할 때도 많다. 천천히.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요? 한 200kg 될 거라면 이거 200kg 넘을 거야 이거. 200kg만 돼 이거 200kg 넘지. 매 공장마다 흙이든 항아리든 운반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한겨울에도 땀을 쏟게 된다. 아 오늘 조금 힘들어. 이건 뭐예요? 왜 했어요? 왜? 아 허리. 허리 아파서요? 몽골인인 두릅 씨는 요즘 허리가 안 좋다. 하지만 허리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것이라곤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전부다. 허리가 아파서 꼭 차야 돼 이거는. 선생님도 차셨어요? 예, 다 차야 돼. 힘들게 일한 날이면 보호대를 풀고 그 자리에 파스를 붙이는 경우도 많다.
공정에는 어딜 가나 곳곳에 하얀 그릇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전통 방식의 항아리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항아리. 이 두 가지를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차이가 이것의 사용 유무에 있다. 틀이요, 틀. 네. 이곳 공장에선 석고로 만들어진 틀을 이용해 항아리를 빚는다. 윗틀과 아래틀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데 크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항아리 틀의 종류만도 50여 가지가 넘는다. 공장 한편에선 제형 작업이 한창이다. 회전 물레 위에 항아리 틀을 얹은 다음 그 속에 반죽된 흙을 넣고 틀에 맞춰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흙을 넣고 항아리 모양을 만들기까지 제형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초 정도. 쉬워 보이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다. 윗틀과 아래틀을 각각 제형한 후 두 개의 틀을 하나로 합쳐 다듬으면 항아리 모양이 완성된다. 이거 장거는 한 150개? 150개? 전통 옹기 제작은 직접 반죽한 흙으로 항아리 바닥을 만들고 돌아가며 흙을 쌓는다. 이후 전통 물레를 돌려 모양을 다듬어 재래식 가마에 불을 때 며칠 동안 굽는다. 그와 비교하면 항아리 공장의 공정은 현대화되고 간소화돼 있다. 하지만 항아리를 만드는 과정은 여전히 힘과 기술 모두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큰 항아리는 틀 무게만도 엄청나다. 틀 무게에 흙까지 더해지면 무게는 2배가 된다. 힘을 쓰는 것도 섬세하게 항아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흙의 양과 항아리 두께를 조절하는 동시에 물을 발라가며 항아리를 매끄럽게 만들어내야 한다. 두께가 얇으면 건조 과정에서 깨지기 쉽고 두꺼우면 항아리 품질이 나빠진다. 가끔씩은 틀이 깨지는 일도 있다. 요령으로. 요령으로? 네. 밑에 좀 하늘 넣으면 가닥 이거 깨져, 가닥가, 소스가. 똑같은 틀에 맞추어가는 제형 작업이지만 항아리 위쪽을 만들 때는 입구를 매끈하게 만들어내야 하고 아래쪽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두껍고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손쉽게 틀 하나를 완성해내는 것 같지만 숙련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들어진 틀은 굽기 전에 위아래 틀을 합쳐 하나의 항아리를 만든다. 이 상태로 12시간 정도 건조시키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깨지거나 금가는 일이 많아 항아리 크기가 클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공장 바깥에 위치한 작은 건물. 이곳에서 잿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항아리에 잿물을 입혀야만 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검은색이 나타난다. 딴 데는 이제 쟤하고 약토랑 섞은 거, 약토. 약토라는 건 어떤 거예요? 잿물기가 있다고. 흙이 잿물기가 있어. 아, 흙 자체가? 잘 녹고. 잿물은 참나무를 태운 재와 부엽토의 일종인 약토를 일정 비율로 섞어 만드는데 흙을 운반하고 곱게 만들어 섞는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 항아리마다 서로 다른 색을 가지게 되는 건 재와 흙, 물의 양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정한 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잿물의 농도가 중요한데 농도 조절은 사람이 직접 나선다. 이제 농도를 재면은 여기가 70 아니야 70. 이 정도 넣으면 우리가 한 70한 2도 이렇게 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려지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걸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하지. 잿물을 만드는 곳은 공장 외부의 별도 건물. 잿물을 입히는 곳은 공장의 2층이다. 예전에는 물지개를 지고 날랐다는데 다행히 지금은 잿물을 호스로 쉽게 운반할 수 있게 돼 있다. 천연 잿물을 만들어 입히는 이 일은 까다롭고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소박함이 묻어나는 항아리의 검은 색감을 유지하려면 천연 잿물로 색을 내야 한다. 근데 잿물을 침으로써 스며들거나 착색하는 그런 걸 방지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 그 항아리의 그 검은색도 내고. 잿물을 바르기 전 다시 한번 체에 거른다. 항아리에 색이 곱게 입혀지도록 이물질은 없는지, 잿물의 농도는 잘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건조가 덜 되면 모양이 망가질 수 있고 너무 딱딱하게 건조되면 자칫 깨질 수 있다. 잿물을 입힐 단계인지 항아리의 건조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분업화되어 있는 공장인 만큼 잿물을 입히는 작업 역시 전문가가 따로 있다. 무거운 항아리를 빠른 시간 안에 잿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빼야 하는데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요령이 필요한 작업이다. 일단은 여기에 다 잿물이 다 묻어야겠죠. 잿물이 안 묻으면 조금이라도 안 묻으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다 폐기 처분하거든요. 흙이 마르며 생긴 구멍 때문에 항아리를 숨쉬는 그릇이라 말한다. 하지만 천연 재료로 만든 잿물을 발라야만 항아리의 작은 구멍들이 그대로 살아 숨쉴 수 있다. 잿물을 바른 항아리는 다시 24시간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똑같은 일 반복하니까 지루한 감이 들 때도 있는데 뭐 어쨌든 처자식들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 사명이죠 뭐. 하루 9시간 500여 개의 항아리에 잿물을 입힌다는 이윤희 씨. 고될 때도 많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차곡차곡 항아리에 색을 입혀나가고 있다. 항아리 공장엔 사람은 탈 수 없고 항아리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네 개 더 만들어야 돼, 4개. 여보. 작업 공정에 따라 1층에서 2층으로 다시 2층에서 1층 가마로 이동할 때 사용된다. 잿물을 입혀 건조 과정을 거친 항아리는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게 된다. 가마에 넣기 위해 수레 하나에 위아래로 20개씩 40개 정도의 항아리를 틈새 없이 쌓는다. 그럼 거기 공간을 채워야 돼. 그럼 이 공간을 다 채운단 말이야. 어? 양쪽에. 가마에 들어가면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안전하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방식으로는 너구리굴이라 불리던 가마에 옹기를 넣고 일주일씩 장작을 떼며 항아리를 굽는다. 하지만 이곳에선 기름으로 불을 때는 터널식 가마를 사용하는데 가마의 길이는 약 20m 정도다. 항아리가 레일을 타고 터널식 가마를 지나가며 구워지게 되는 원리인데 가마에서 항아리를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5분 정도. 씹어 나가는 거. 길잖아. 앞에하고 뒤하고. 근데 온도 체크인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1240도. 약간 떨어져.
옹기는 1200도 이상의 고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뒤틀어지지 않고 은은한 빛을 낸다. 터널식 가마는 재래식 가마의 장점을 살려 이곳에서 개발한 것이란다. 가마는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이제 풀로. 가마 담당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놓지 못한다. 시시각각 들어가고 나오는 항아리에 맞춰 일을 해야 하는 데다가 열기가 뜨거운 곳인 만큼 사고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머리 안 끄실리게 바짝 구부려가지고 당겨야지. 다 구워진 항아리는 터널 입구까지 들어가 끌고 나온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마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데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탈진하는 사람도 많다. 오히려 요즘 같은 겨울이 이들에겐 일하기 좋은 계절이다.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잘 구워진 항아리들, 은은한 빛을 낸다. 후끈한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몸은 이미 녹초가 됐다. 머리 탄다니까. 머리 타. 완전히. 가마 입구라 해도 온도는 5, 60도를 웃돈다.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온도를 제대로 짐작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가마 담당자는 정해진 사람들만 하루 3교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땀방울이 항아리를 만들어냈다. 내가 일단 항아리 공장 다니니까 항아리 이렇게 보면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장담는 정월달로 접어들면서 항아리 수요가 부쩍 늘었다. 항아리를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도소매업자들이 공장을 찾는다. 뚜껑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차량에 항아리를 싣는 방법도 기술이 필요하다. 작은 항아리는 큰 항아리 속에 넣거나 항아리 뚜껑을 안전장치 삼아 몇 층으로 쌓아 올리기도 한다. 쓰러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단계에 걸쳐 천막과 끈으로 묶어 항아리를 고정한다. 시원한 거 보게 해주구만. 땀 흘리면서 만들어서인지 완성된 항아리가 마치 자식 같다는 사람. 그렇지. 어때요? 시집 보내는 거야. 그거 하면 묵타지. 물건이 또 출하되는구나. 뭐 뿌듯하지 이 사람 기분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가마를 지키는 당직자 외에도 요즘 같은 성수기에는 일이 많아 새벽에 출근하는 이들도 있다. 어제 만들어 놓은 항아리가 걱정돼 일찍 출근했다는 직원. 더 건조되기 전에 반쪽 틀을 빼놓기로 했다. 항아리를 만드는 과정은 매 공정마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쪽을 좀 빼면 이게 까닥까닥해가 일할 적에 빼기 좋지. 안 빼면 이게 물러가 못 빼거든, 낮에는. 건조 과정에서 모양이 망가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항아리는 조그만 금이 가더라도 상품 가치가 없어 이상 유물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이거 왜 눌러버려? 발라쳤어. 걸려. 문제가 있는 항아리는 가마에 넣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가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양이 망가져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한번 가마에 들어가 구워지고 나면 흙으로도 항아리로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깨진 항아리는 흙더미가 있는 곳에 쌓아두었다가 재활용한다.
많이 차면은 토크레인이 이제 여기다 물을 준 다음에 다시 이제 개요. 흙으로.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비가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눈이 온다든가 할 때는 수분이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흙으로 되고요. 항아리를 만드는 흙은 다른 흙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허투루 흙 한 점 내다 버릴 수 없다. 아침 8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항아리를 빚으려면 가장 중요한 흙 반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따라 기계가 말썽을 부리는 상황. 어디서 샌 것인지 흙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내 담당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뭐가 고장난 거예요? 안에 바닥으로 흙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확인하려고 다 풀어가지고. 레일 위에 있어야 할 흙들이 바닥에 쌓여 흙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담당자가 다급하게 기계를 멈춘다. 성숙의 물량을 맞추느라 온 공장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 상황. 기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흙 반죽이 없어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대체 항아리 공장의 흙 반죽 기계는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한참 동안 기계를 살피던 담당자가 기계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흙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받침대. 물량이 많아 기계를 계속 돌리게 되면서 받침대가 흙과 마찰을 일으켜 닳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됐어요? 됐어. 또 한 번 해봐요.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 다행히 이번에는 별 탈 없이 흙 반죽이 진행됐다. 이거는요, 한 번 내놓은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손을 봐야 되거든요. 항아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흙은 곱고 붉은 규사토. 기계에 들어가 떡을 치듯 이리저리 잘 치대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항아리 만들기에 적당한 점토가 된다. 마치 떡집에서 가래떡 뽑혀 나오듯 지름 20cm, 길이 1m 정도의 흙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된다. 항아리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흙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죽하느냐도 중요하다. 공기를 뺀 압축 점토로 항아리를 만들어야 항아리의 품질도 좋아진다. 한편에선 제형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 공장에선 석고로 만들어진 항아리 틀을 이용해 항아리를 빚는다. 회전 물레 위에 항아리 틀을 얹고 그 속에 반죽된 흙을 넣은 다음 틀에 맞춰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만든 항아리의 반쪽 10초에 한 개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숙련된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윗틀과 아래틀을 각각 제형한 후 두 개의 틀을 하나로 합쳐 다듬으면 항아리 모양이 완성된다. 항아리 공장이 이곳 인천에 자리 잡은 것은 7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다.
항아리를 구워 파는 옹기장이들이 많아 이곳을 옹기점 마을이라 했는데 좋은 흙과 땔감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배가 들어오는 나루터에 새우젓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 옹기를 굽는 가마가 10개 이상 자리 잡았다. 하지만 주거 문화가 아파트 중심이 되면서 항아리를 쓰는 사람들이 줄자 지금 이곳엔 이 공장 하나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밀려 한때 푸대접을 받기도 했던 항아리. 요즘엔 자연을 닮은 그릇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항아리 공장에 배달 온 것은 항아리 새 틀이다. 사용한 틀은 말려가며 반복해서 사용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못 써요. 얼마나 썼는데요? 뭐 액게 쓰고 이러면 한 5, 6개월 쓰고 안 그러면은 크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틀 종류도 50여 종이 넘는다. 일반 항아리 외에도 쌀통, 우산꽂이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굳이 깨져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도 오래된 틀은 골라서 폐기한다.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 버리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항아리 모양도 조금씩 바뀐다. 항아리도 이렇게 유행이 있나 봐요?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이에요? 좀 이렇게 모양이 길면서 음식물 넣으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유행이 지난 옷처럼 유행이 지난 틀은 과감히 버린다. 이거 여기다 던지고 스트레스 풀으라고. 전통적으로 항아리 모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후 조건이었다.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이 덜 상하도록 항아리 입구나 선의 모양을 달리했는데 요즘은 실용성과 더불어 아름다움까지 담은 디자인 제품을 선호한다. 점심시간. 공장 한편에 마련된 식당으로 직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20여 명 내외. 4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술자부터 3, 4개월 된 초보까지 구성원은 다양하다. 얘기하니까 다들 뻔했잖아. 제일 맛있지 점심시간이. 그 노동자가 4시간 일하고 점심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하는 게 보통의 일과지만 가마를 지키느라 밤을 새운 야간 당직자에서부터 성수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새벽에 출근한 사람까지 피곤한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그런데도 없다니. 다들 식사 금방 하고 일어나시죠? 아이고 그까지 먹기 뭐 있어. 밥 먹는 거. 물론 먹고 가서 한 잔 쉬어야 된단 말이야. 응? 점심 식사를 일찍 마치고 직원들은 공장 여기저기서 단잠에 빠져 있다. 일하느라 내내 피곤했던 사람들, 낮잠은 짧지만 달콤하다. 아침부터 일하니까 뭐 좀 피곤하기서 피곤하죠 뭐. 새벽 4시 반부터 일하려니까 안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통 방식과 비교할 때 공정 과정을 많이 단축시켰다고는 하지만 항아리 공정 과정은 10가지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항아리 모양을 만드는 제형을 맡고 있는 이경수 씨와 두릅 씨. 이곳에서 가장 큰 항아리를 만드는 이 두 사람은 1년째 팀을 이뤄 함께 일하고 있다.
건조 과정인 항아리에서 틀을 빼는 과정은 두 사람의 호흡이 특히 중요하다. 뺄 때 이거 조심하게 빼야 돼. 잘못 빼면은 이거 위에 들어가면 못 써.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절을 잘해야 돼 이거. 이거 할 때 중심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거. 중심 잡고 아직 눌러가지고 살살 빼는 거예요 이거. 이경수 씨가 드롭씨를 가르쳐가며 이 일을 진행한다. 힘도 와도 못해 이거. 힘만 들어가. 아무나 못하겠네. 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경험이 있어 이거. 큰 항아리들은 조금만 잘못 만져도 모양이 변하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많은 베테랑일수록 큰 항아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했는데 이걸 해야지 내가. 14살부터 이거 계속 한 건데 내가 이거. 네? 14살부터 이거 계속 한 건데 내가 60까지 지금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또 누가 할게 이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올해로 48년째. 오래 일했지만 그래도 항아리 만드는 일이 아직도 즐겁다는 이경수 씨. 항아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항아리를 만들겠다는 한국인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직원의 반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다. 나 외국 사람. 네? 외국 사람. 한국말. 중국에서는 농사질이 했어. 힘들어. 일을 배우겠다고 온 한국 젊은이들 대부분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힘들다며 떠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그 안타까워 그래. 아들한테 이걸 하니까 우리 아들 싫다는데 뭐 이거. 나중에는 옮기는 다 외국인들이 만들고 네, 외국 사람들. 항아리 만드는 일도 고된 데다가 타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다는 몽골인 드롭씨. 네? 나이스. 뭐라고요? 나이스. 심심할 때마다 항아리 빚던 흙으로 만든 것이라는데. 아버지하고 누구 만든 건데요? 엄마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역시 가족을 떠올렸다. 나고 자란 몽골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몽골 말? 네.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드롭씨. 한국 땅에서 하나둘 항아리를 빚어 나가며 그는 자신의 꿈도 자신의 미래도 만들어가고 있다. 항아리 틀에서 모양을 만들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항아리의 둥글고 아름다운 선을 마무리하는 성형 작업이 남아있다. 항아리의 입구, 테두리 부분을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모양을 바로 잡는다 하여 전잡기라 불리는 과정이다. 항아리가 다 마르기 전에 물레 위에 놓고 돌려가며 물 가죽을 이용해 모양을 다듬는 과정이다. 사람 미용시키는 거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위틀과 아래틀을 붙이는 과정에서 생긴 울퉁불퉁한 흙 자국이나 틀을 떼거나 건조 과정에서 망가진 모양까지 전잡기를 거치면 둥글고 아름다운 항아리의 곡선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전잡기를 할 수 있다.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는 안 아파요.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붙이는데 힘을 써줘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팔이 조금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자들이고
하지만 이곳에서도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을 개척한 여성이 있다. 가래떡 모양의 흙을 잘라붙이는 박순복 씨. 그녀는 항아리 손잡이 담당이다. 몇 년이나 하십니까? 한 10년? 10년 동안 이 손잡이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많이 나와도 다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죠. 하루 300개 이상의 손잡이를 만들어 붙이는데 밋밋하던 항아리에 그녀가 손잡이를 달면 항아리는 비로소 제 모양을 갖춘다. 항아리 제작 공정에는 특별한 과정들이 더 있다. 하루에 500개씩 항아리 입구에 그릇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구를 잡아주는 작업인데요. 이 항아리 이 주둥이 이 부분 아구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말리기 전에 이게 삐뚤어지면 가마에서 벗어 나와도 이게 원형이 안 되고 삐뚤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물치고 굳기 전에 이 원형으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에요. 마치 옷을 차려입고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맵실을 가다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잿물을 바르고 가마에 들어가면 모양이 잘못돼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백 번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손에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다. 저녁에 집에 가면 파스도 바르고 그랬죠. 그때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나요? 글쎄 그 정도도 못 참고 뭐 그만두고 싶으면은 어디 뭐 다른 일은 뭐 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다른 일이 편해 보여도 거기 가면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한다. 앞치마 찍어 앞치마. 일이 많아 퇴근 시간인 저녁 5시를 훌쩍 지나고서야 퇴근 준비를 한다. 다 빨아붙여야 돼요? 빨아야지 내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흙을 만지던 장갑을 빨고 다시 젖은 장갑이 마를 즈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들어가세요. 모두 퇴근해도 여전히 공장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있다.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불을 때 항아리를 굽는 가마, 그곳을 책임지는 이들이다. 항아리를 굽고 다시 구워진 항아리를 꺼내는 작업은 항아리의 마지막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가마에 계신 분들은 다 퇴근하셔도 투덜을 못 하시네요. 이거는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교대를 3교대를 해야 되니까. 이곳 가마는 전통적인 재래식 가마 대신 기름을 사용해 불을 떼는 터널식 가마다. 가마의 길이는 약 20m 정도. 항아리가 터널식 가마의 구간을 지나며 구워지는데 이때 최고 온도는 1300도에 육박한다. 가마가 고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온기가 뒤틀어지지 않고 은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한겨울에도 늘 더위와 싸워야 한다. 너무 더워요. 가마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뜨겁고 위험한 과정. 하지만 이들이 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의 항아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공장 2층의 잿물팀도 아직 퇴근을 하지 못했다.
선풍기를 돌려 잿물을 바른 항아리의 건조 과정을 지켜야 하고 건조 중인 항아리는 더 마르기 전에 잿물을 발라야 한다. 항아리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 퇴근 시간은 맞출 수 없다.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퇴근할 때는 됐는데 좀 일이 밀려가지고 조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 밤 항아리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다. 아침부터 흙반죽 담당자들은 눈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 눈이나 비가 오면 흙도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되도록 꽁꽁 싸매 두었다가 작업할 시간대에만 천막을 걷는다. 됐다. 됐어. 아이고. 됐다. 됐어. 그만해. 내려와. 내려와. 아. 이른 아침부터 눈길을 헤치고 충주에서 인천까지 항아리를 사러 왔다. 거래 하시나요? 예. 한 달에 한 2번은. 한 번 사실 때 200개 정도 돼요. 투박하지만 소박한 우리의 그릇 항아리. 쌀이든 김치든 된장이든 무엇이든 담아내는 항아리의 넉넉함이 이 항아리를 사용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희망한다. 대기만성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박하지만 소박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큰 그릇 항아리. 그 속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린 이들의 많은 시간도 담겨 있다. 어디 나가서도 항아리에 마크가 보이면 아 저거 우리가 만든 거다. 나도 저거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일을 하겠죠. 365일 가마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항아리 공장. 그곳엔 항아리에 숨결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다. 한겨울 맹추위에도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항아리 하나를 빚을 때마다 정성을 쏟아낸다. 항아리와 함께한 인생의 고된 흔적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수천 개의 항아리를 보며 보람을 얻는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물레를 돌려가며 항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 이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의 결정체.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은은하고 멋스러운, 그래서 서민을 닮은 그릇 항아리. 이들에게 항아리는 삶이자 생활의 희망이다.